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PB파마라는 종목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신규 상장 종목들을 볼 때는 대부분 좀 기술적으로 좀 살펴보긴 하는데,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다가도 이 기업을 좀 한 번씩 이제 까서 열어보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은근히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PB파마라는 종목인데, 사실 PB파마라는 종목을 뭐 추천해보거나 매매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요거 한번 우리가 꾸준히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겠구나 해서 일단 그런 걸 좀 알림 차원에서 이렇게 영상을 좀 녹화를 하게 됐는데요. 야, 시총이 생각보다 큽니다. 시총도 생각보다 크고, 또 수식어도 굉장히 자꾸 크게 큼지막하게 붙는 거 보니까 이거 심상치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일단 몇 가지 정보들만 한번 전달을 좀 해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추후의 주가 동향을 좀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PB파마라는 종목의 일봉 차트입니다. 2월 5일날 첫 상장했고요. 3일 동안 굉장히 또 한 더블 정도 찍어줬다가 좀 반납을 많이 한 상황이긴 합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기술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보자 뭐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굳이 해본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종목들을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좀 놓고서 살펴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게 골든크로스 나타나는 자리들에서 매집을 한 번씩 해볼 수가 있다. 이런 거 단타로 이렇게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혼란스럽네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PB파마가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라는 기업인데, 이름을 이제 바꾸고 상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사명 변경 상장을 한 거고요. 올해 이제 첫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상장이 됐습니다. 항체 의약품 개발 전문 제약사인데요. 회사 사이트도 와보면, 자, 종목명 PB파마로 상장해가지고 공식 사명의 글자 수가 많아 간략하게 표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네요. 바이오 의약품 선두주자 해가지고, 사이트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좋네요. 자, 아무튼 이런 회사고,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이제 싱가포르에 위치를 해 있대요. 그래서 이제 8종의 바이오시밀러, 그 다음에 2가지의 항체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번 공모 자금을 가지고서 연구개발과 그 다음에 시설 투자, 더불어서 또 글로벌 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향후에 이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요거에 대해서 품목 허가, 그리고 췌장암 항체 신약, 요거에 대해서도 임상 진행에 주력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서 동시에 관계사가 있어요. 관계사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바이오파마 말고, 바이오파마는 얘네고 바이오로직스, 이름을 왜 이렇게 어렵게 지으셨을까? 아무튼 바이오로직스를 다음 달에 이제 코스닥에 입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CDMO 업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관계사라고 하는데, 이제 IPO를 열었고 이제 다음 달에 상장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생산 규모 확대가 2022년에 제2공장을 설립을 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의 물량을 좀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수준의 생산 시설을 확보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뭐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도 해요. 바이오파마를,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PB파마를 이야기를 할 때는 약간 뭐죠? 그 제2의 셀트리온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시총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2조 2천억 원대나 돼요. 거의 뭐 3조 가까이 찍고 지금 빠져준 거라서 시총도 굉장히 좀 높고. 아무튼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2의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니냐, 이 관계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상 시총을 한 3,700억에서 5천억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다음 달에 2, 3일 정도에 공모주 청약이 들어갈 것 같고, 23일에서 24일 날 기간 수요 예측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신약을 개발하면서 또 이렇게 위탁 생산이며 여러 가지로 놓고 보면은 관계사들을 통해서 서로 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협력 부분도 있겠지만, 새로 상장되는 종목 자체만으로 놓고 보더라도 오히려 제가 좀 이렇게 위탁 생산하는 기업이, 물론 그 위탁 생산하는 규모가 애매하면 사실 진짜 애매해요, 주가도. 근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처럼 또 화끈화끈하고 뭐 전 세계에서 정말 몇 손가락 안에 들만한 그런 규모, 그렇죠?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해서 엄청난 성장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데, 뭐 다른 위탁 생산 기업들이 좀 많긴 많지만, 이번에 또 생산되는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좀 살펴봐야 되고, 대기업들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니까 좀 경과를 지켜봐야겠죠. 삼바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전망치, 추천치가 너무나 좋은 상황이고, 뭐 그러면서 동시에 이쪽 업계에 같이 또 불붙어서 움직일 확률도 좀 있고. 근데 지금 어쨌든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무슨 데이터를 취합해도 사실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당장에 뭐 어떤 상장되면 어떤 흐름으로 가겠다,
뭐 이거보다도 솔직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시장 영향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시장이 좀 괜찮다라고 싶으면은 오히려 대략적으로 한 3만 원 부근부터는 좀 강한 지지가 형성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하락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오늘 양봉을 떴다 해서 물론 내일 돌릴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아직은 하락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시장도 좀 좋지 않고 제약사들 투심이 좀 좋지 않잖아요. HLB 영향 받으면서 또 제약사들 다 같이 투심이 좀 약해지고 이러면서 시장도 많이 조정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단기간에 이제 주가 시세 반납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포인트에서 지지점을 찾는지도 한번 노려보면 충분히 또 재미난 그림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기업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좀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해드렸으니까 한 번씩 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좀 드려볼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국 이제 장기 금리 인상에 따라서 조금 불안한 요소들이 좀 있죠. 시장이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침체를 맞고 있는데, 이게 좀 굉장히 풀기에는 이야기가 좀 많아질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금리가, 우리는 어쨌든 인플레로 가야 돼요. 어차피 인플레로 가야 되고, 금리도 뭐 인상을 해야 점점 이제 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들이 좀 있는데, 좀 이제 이 템포 박자가 안 맞는다라는 거죠. 금리가 인상이 되는 속도랑 실제로 고용 지표, 그다음에 뭐 실업 지표 개선,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나고, 그럼 결국에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거는 실제로 고용이 좀 살고, 그렇죠? 고용이 살아서 돈을 잘 벌고 건전하게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건전하게 소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국가에서 정책적인 부분, 뭐 엄청난 뭐 통화 정책 양적 완화 이런 걸 통해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 뭐 실업 수당, 뭐 아니면 뭐 그냥 뭐죠? 뭐 여러 가지 부양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양책으로 인한 소비가 살아서 이제 물가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서 금리가 오른다. 이건 아직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물가가 올라 버리면은, 그러면 결국은 계속 부양책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아직까지 정상적인 이런 진짜 건전한 어떤 그런 톱니바퀴가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경기 활동이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물가가 올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인플레로 와요. 그러면 또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고, 금리를 올리면은 또 주식시장에 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비트코인이 좀 계속 불타고 있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새로운 투자처가 또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좀 복잡합니다. 시장을 해석을 하기가 굉장히 복잡한데, 아무튼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시장은 이 자본시장에서 주식시장이 그렇게 쉽게 망할 수가 없죠. 쉽게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망할 리가 없죠. 계속해서 인류가 발전하고 있고, 또 뭐 우리가 1차부터 해서 지금 뭐 4차 산업혁명까지 일어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생산성에 대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새로운 미래 먹거리, 미래 산업, 그렇죠? 이 자본주의는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죠. 그렇죠? 그리고 뭐 시장이 버블이다, 뭐 프리미엄을 받았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시장도 그럴 수 있고 각 개별 주식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그런 프리미엄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기업이니까 프리미엄을 더 받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주식시장 안에서 수급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 자, 시장에 대한 영향, 수급에 대한 영향, 업종에 대한 영향, 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라는 거예요. 주식시장 문 닫아요? 문 안 닫습니다. 주식시장 문 못 닫아요. 그렇죠?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매매하는 이런 시장인 게 아니잖아요. 기업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받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렇죠? 이런 자본시장에서 이게 지금 망한 주식시장이 문을 닫는다? 못 닫죠. 못 닫으면은, 그럼 결국에 뭐야? 좋은 기업을 잘 들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알아서 이 종목이 주목을 받게 되고, 알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가 상승을 보여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수록 기분에 충실하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은 그러면 더 좋은 기업을 그냥 들고 있으면 돼요. 진짜 이런 상황에서 불안해하셔야 될 분들은 상장 폐지 직전인 종목이라든지, 막 너무 적자를 보고 있어서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다든지, 이런 막 건전하지 못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전망이 참 어둡지 않을까요? 그 기업이 진짜로 한번 뭐 이렇게 시세를 뒤집어 준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떳떳할까요? 왜? 기업에 대한 가치 대비해서
지금 실적을 계속 까먹고 있고 하니까 지자리를 찾아가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을 들고 있다면 지금 뭐 시장이 좀 눌려서 빠지고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꾸 소개를 해드리는 이런 종목들도 지금 다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들이잖아요. 자,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세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주가 바닥권이에요. 작년에 실적이 역대 최대 실적인데, 물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가 빠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아직까지 지금 2021년도에도 또 새로운 매출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1분기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더 개선될 텐데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도 있는 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 못 가고 있다는 거죠. 정배열로 진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못 가고 있다고. 하지만 추세는 살아있는 거예요. 왜? 정배열이니까.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한 1에서 3개월 정도 가져가 보겠다는 생각으로 보유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오리온 어때요? 중국 시장에서 생수 시장 36조 시장이에요. 그 시장에서도 지금 새로운 고급 브랜드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에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초코 과자라든지 뭐 이렇게 스낵바 같은 과자들, 그런 것도 매출이 굉장히 좋고 중국 법인도 엄청나게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이번에 자, 연간 실적 보시면, 그쵸? 추정치가 굉장히 좋고 상대적으로 바닥권이고 밸류도 저렴하고, 이런 거를 들고 있으면 시장이 빠지든지 말든지, 그쵸? 빠지든지 말든지 이런 거 들고 있으면 때 되면 다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보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서흥 제가 계속 추천해드리고 있죠.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 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매하셔도 되는 종목들이에요. 서흥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번에 잠정 실적도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됐어요. 근데 1분기 실적은 앞으로 더 좋을 거예요. 왜? 12월달, 이번 12월달에 생산했던 것들이 1월달에 매출로 다 찍힐 예정이거든요. 상반기가 진짜 피크가 될 거예요. 물론 그 이유도 좋겠지만, 근데 주가는 지금 아직 이런 상황입니다. 정배열 전환한 지 얼마 안 됐다고요. 이런 것들을 노려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주들, 이렇게 좀 괜찮은 종목들, 가치가 있는 종목들, 밸류를 평가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이런 대형주들 당연히 들고 있어야죠. PB파마도 사실 뭐 단타로 이렇게 수익 보신 분이 계신데, 제가 여러 가지 기법들을 알려드렸더니 신규주를 기술로 접근해서 이렇게 수익을 봤다면서 PB파마 50%, 레인보우 32%, PB파마 47% 두 번 이렇게 수익을 챙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고, 실적주, 그렇죠? 실적 다 실적, 전망, 성장주, 실적주, 그렇죠? 깡통인 진짜 막 이거 당장 버려야 되는 종목이 어딨냐고 지금 여기에. 그런 종목은 없잖아요, 그렇죠? 동방 같은 거는 최근에 핫하니까 우리가 테마적으로 한번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동방 테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KMH도 실적주, 거기다 무상증자까지, 기업 합병까지 한대. 얼마나 좋아? 지금도 들어갈 수 있는 단가예요. 우기투 그나마 우리 코인 관련주들 중에서 실적이 있는 거. 토박스 테마니까 초단타로 들어갔는데 18% 급등 나와서 먹고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콜마비 NH 실적주, 이런 거 이렇게 기반으로 기본에 충실을 했을 때 더 좋은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매매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회원님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자꾸 머리 써서 유튜브에서 이거 뭐가 좋다 하는데, 이게 뭐가 기대감이 크다는데, 이거 되면 대박이라네,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안 좋았을 때, 잘못됐을 때를 생각하면은 그 잘못된 거를 방어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바로 실적주다, 가치주다, 밸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반드시 꼭 인지하고 접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저와 뜻이 잘 맞아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좀 잘 보유를 해볼 의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주말이어도 좋습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진짜 실적 전망치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께 다 이제 계좌에 넣을 수 있도록 가이드 다 잡아드릴 테니까, 오셔서 그런 종목들 매매하고, 또 같이 중간중간에 혹시 주가가 빠지거나 오르거나 하면은 상황에 맞게끔 또 실시간 대응을 또 잘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또 실시간 대응 어떤 리딩도 해드리고 하니까, 오셔서 편하게 같이 우리 좋은 종목 잘 모아가 보자고요. 아시겠죠? 불안에 떨 매매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들고 있으면 빠져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찬스니까. 아시겠죠? 그런 거 반드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해진 금액 외에 따로 숨겨둔 어떤 기간이나 금액 뭐 이런 거 없으니까 편하게 보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인사드릴 테니까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랑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